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제 수업, 원제 Discipline is Destiny,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정지인 옮김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라이언 홀리데이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미디어 전략가, 전세계 40개국 500만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최신작 절제 수업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스토아 철학 4부작 중 브레이브를 잇는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현대인들이 여전히 공허한 이유는 바로 절제의 미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감정과 충동, 습관에 이끌려 다닌다면 결코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육체, 2부 기질, 3부 영혼. 그래서 소제목 모두 54개의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약 400쪽 분량의 책이에요. 이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을성을 도둑 맞은 시대. 세네카는 부자였다. 부친에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투자를 잘한 데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서 황제를 보필하며 더욱 큰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며칠에 걸쳐 아주 빈약한 식사를 차려 먹고 가장 거칠고 허름한 옷을 입고 지냈다. 비참한 가난과 엄혹한 생활 환경을 흉내내며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한 것이다. 땅바닥에서 잠자고 빵과 물 외에 모든 것을 스스로 박탈했다. 이런 행동이 얼음 목욕이나 야영처럼 특권층 사람들이 생색내며 하는 희귀한 취미 정도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세네카의 이 행동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다. 우선 세네카는 자기가 겪는 고통이 한번 경험하는 특이하고 가벼운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각한 정도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친구에게 자기처럼 자발적으로 불편한 생활을 실천하라고 충고하는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지프로 만든 잠자리는 반드시 진짜여야 하네. 덧옷도 마찬가지고 빵도 딱딱하고 더러운 것이어야 하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사흘이나 나흘 동안,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 참아내야 이 불편한 생활이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가 아닌 진실한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네. 자기 권리나 도덕적 순수성을 뽐내는 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었다. 세네카는 로마 시민 절대 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그가 그런 일을 한 핵심이다. 그것을 견디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적인 삶이라는 것을 절절히 자각하고 싶은 것이었다. 세네카는 자신의 부유한 친구들이 질색하고 꺼리며 혹시라도 그렇게 살게 될까 불안해하는 일을 자처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게 네가 두려워했던 것이냐? 이런 실천은 몇 차례 세네카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결국 한 번은 그의 목숨까지 구했다.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네로가 광기에 사로잡히자 그의 철학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망설이지 않고 황제 곁을 떠나겠다고 하며 자유의 몸이 되는 대가로 자기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했다. 이 말에 네로는 충격을 받았다.
그 누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가 돈보다 명예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격분한 네로는 후에 시골집에 간 세네카를 독살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는데 나무에 열린 작은 열매와 물만 먹는 세네카의 소박한 식습관 때문에 독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우리 대부분은 불쾌한 모든 것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 올리는 일로 일생을 보낸다. 그런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의존적 존재가 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다.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오로지 절대 고생할 일이 없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즉시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시사철 알맞은 온도의 물을 마음껏 쓰고 좋은 옷을 입으며 약간의 허기만 느껴져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 몇 분 안에 우리 집까지 배달되는 음식을 먹는 삶 말이다. 이런 것들을 적절한 정도로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편안한 삶을 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편리한 현 시대가 아주 작은 어려움조차 못 견디도록 우리 참을성을 앗아가려고 힘을 모아 공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익숙한 편안함은 우리를 망쳐놓는다.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쉬운 길을 고르는 것은 쉬운 길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강렬한 추위의 고통을 일부러 느끼려는 사람이 있을까? 에어컨을 켤 수 있다면 더운데 참을 이유가 있을까?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시킬 사람이 있는데 왜 구태여 몸소 무거운 것을 나르겠는가? 차를 몰 수 있는데 누가 걸어가겠는가? 자기 절제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불편한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 마라톤을 뛰거나 바닥에서 자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 몸소 육체 노동을 하고 차가운 호수에 뛰어드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이다. 성공은 나약함을 키우고 두려움도 키운다. 우리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에 중독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세네카도 매일 불편함을 추구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겪어보았으므로 꼭 그래야 하는 때가 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했다. 일부러 불편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인해진다. 우리가 매일 철저히 스파르타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은 정기적으로 강인함을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이며 많은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법학과 학생으로 살았던 젊은 시절의 경험 덕이었다. 간디는 아주 적은 것만을 취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했다. 배가 고프거나 추운 것에도 이골이 났다. 나중에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책을 읽었다. 간디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일에 단련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엇 하나도 앗아갈 수 없었다. 모든 자기 절제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무슨 마술처럼 단박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 여러 과제를 찾아 나섰다. 그는 훈련을 통해 절제의 근육을 키웠다. 석가모니 역시 거친 누더기를 걸치고 수많은 밤을 길에서 잠자며 자기 절제를 수련했다. 검을 단련할 때 아주 뜨거운 온도로 달구었다가 차가운 물에 식히는 일을 반복하며 담금질하는 것과 같다. 최고가 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도전을 수없이 통과하고 강제로 자기 몸이 변화하고
적응하게 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그 길을 훈련해야 한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비할 것인가. 미국의 인권운동가 W.E.B. 두보이스는 자기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용감하게 냉수 목욕을 해라. 일부러 불쾌한 일을 찾아서 행한다면 너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은 외적인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변화나 불편이나 갑작스러운 불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은 패배시키기도 어렵다. 또한 이들은 더 행복하고 더 균형이 잘 잡혔으며 더 건강하다. 우리는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절제를 연습해야만 한다.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풍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말이다. 반복이 주는 복리 효과.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진짜 이유는 그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다. 평범하고 사람들이 대체로 덜 존중하는 가치 때문이었다. 에디슨은 내게는 상상력이 전혀 없다. 나는 절대 꿈꾸지 않는다. 내가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다. 에디슨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에디슨이 다른 발명가들, 예컨대 현대 전기 문명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처럼 자기보다 더 똑똑한 발명가들에게서 발명품을 도둑질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에디슨이 자기 발명의 공을 자기 뇌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천재적인 영감은 밤이고 낮이고 그의 실험실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무슨 일인가 일어날 때 그가 거기 있으면 그 일을 포착할 것이다. 그가 거기 없다고 해도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나겠지만 다만 그때는 그 일이 결코 그의 몫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에디슨이 강조하는 바는 있어야 할 자리에 나가는 일의 중요성이다. 보통 과소평가되지만 사실은 엄청난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일의 힘, 그리고 그 힘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운 말이다. 에디슨은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루 게릭이 그랬듯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도 비극이나 재난이 찾아왔을 때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했다. 에디슨의 실험실에서 태어난 현대의 편리한 이기들은 그의 뇌보다는 그의 몸에 뛰어난 재기보다는 지속성이 가져오는 복리 효과에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 영감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러 나가는 행동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고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쌓여있는 이메일에 답장을 쓰고 몇 장의 대본을 쓰고 고객 몇 명에게 연락하고 보고서를 읽고 엿기를 몇 번 들고 1km만 뛰고 할 일을 적은 목록에서 하나만 완료해보자.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한정된 종류의 절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이롭게 작용한다. 그냥 매일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건강한 몸과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배우이자 정치가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한 말이다. 당신이 피곤할 때도 꼭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 때도
나가지 않아도 될 핑계가 있을 때도, 바쁠 때도, 나가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도 일단 무언가를 해내고 나면 그 일을 토대로 다른 프로젝트를 쌓아 나갈 수 있다. 일단 시작하면 추진력이 강해진다. 할 일을 하러 나가면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 여전히 힘이 드는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하루에 아주 작은 일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비 내리는 트랙 위에는 절제하는 사람만 혼자 나와 있다. 선두에 서는 것은 원래 좀 외로운 일 같다. 이는 아침이 조용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모든 기회를 혼자 누린다. 기록 세울 생각은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출근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으니 이것은 또한 기록을 깨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속성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의지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하다. 우리가 항상 대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가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타석에 설 수 있는 다음 차례까지 버티는 것이다.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을 쓸 때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빈둥거리는 나날이라고 표현한 시기, 즉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듯하고 도저히 일할 기분이 나지 않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끝없이 나타나는 날들을 견디는 능력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럴 수 있는 자제력 없이 위대해질 수는 없다. 하루에 하나씩 더해진다. 하루하루가 쌓여간다. 숫자는 하나하나 쌓인 것이 큰 수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흥미로워진다. 성장의 복리를 쌓는 방법. 소크라테스는 그리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확신한 것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영원히 현재와 같은 상태로 머물 수는 없다라는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누구든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자기가 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훌륭해진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위험한 자기 충족적 예언도 드물다. 만약 자신이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으며 더 성장할 것이다. 만약 지금이 자기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 또한 맞는다. 우리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어에는 지속적인 향상을 뜻하는 가이젠이라는 단어가 있다. 항상 더 다듬을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는 것, 절대 만족하지 않고 항상 성장을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이나 변화는 아마추어가 추구하는 것이다. 프로는 진화를 추구한다. 진화의 첫 단계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리에 가서 매일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라면 다음 단계는 매일 무언가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누적되는 성장이 복리로 쌓이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힘 하나를 갖추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할 일을 시작하지도 않는다.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은 자신을 온전히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러니 일을 시작하고 매일 향상하고자 스스로 단련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한다면 희귀한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희귀한 사람이 된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지만 매일 실수를 줄여가는 것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설정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 기준을 더 높여간다. 근력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드는 무게는 매번 훈련을 이어갈 때마다 꾸준히 증가한다. 자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 발전을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는 우리가 정체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자기 능력으로 도달하기에는 좀 벅찬 수준으로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데 절대 그 기준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의지가 꺾이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골대를 더 멀리 옮겨 놓는 것은 경기가 따분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경기가 절대 끝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안겨준다. 그러지 않았다면 절대 볼 수 없었을 높은 곳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썩어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익어가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 만약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더 나빠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서 실력을 더 높일 수 있다. 한 사람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아들이나 딸로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방식을, 집중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내용을 더 개선할 수 있다. 점수판이, 은행 잔액이, 판매 수치가, 뉴스 머리 기사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안다. 자신이 더 진보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더 발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안다.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면 멋진 일이다.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안다면 그 역시 멋진 일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다. 성공이든 실패든 명성이든 불운이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부심을 품고 거울 속 자신을 당당히 마주보고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동을 무시할 수 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다. 평생에 걸쳐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한다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룬 발전의 모든 조각이 좀 더 발전할 기회와 발전해야 할 의무를 모두 선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번 그 기회를 모두 붙잡고 그 의무를 완수한다면 이 여정은 어떠할까?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될까?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선택하겠는가? 자신이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먼 지점에 이르더라도 계속 그 길을 가겠는가? 아니면 거기서 멈추겠는가? 계속 연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적당히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하겠는가? 현재 그 상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 보겠는가? 일단 더 나아지기를 멈추었다면 갈 수 있는 방향은 하나뿐이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다시 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다음에도 나아지는 것이 아무리 작을망정 계속 개선하라.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그리트 유르스 나르의 아름다운 소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에서 하드리아누스가 한 말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역설이다. 우리는 자신의 발전에 절대 만족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만족스럽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선택은 육체에 새겨진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 존재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뜻이어서만이 아니라 살려면 먹고 자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더 잘하고
몸을 잘 보살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진다. 절제는 쾌락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기 절제를 실천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더 오래 살려는 것이다. 또는 르게릭의 비극적인 예가 알려주듯이 수명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건강히 살려는 것이다. 모든 결과는 몸에 새겨진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매일같이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그리 조용하지 않게 우리 존재에, 우리의 외양에, 우리의 기분에 항상 기록된다.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몸에 통제권을 넘겨주었는가. 이는 육체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몸을 절제하는 행동은 정신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무절제하거나 과도하게 몸을 쓰는 행동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방해한다. 미국의 뇌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은 신체 예산이라는 말로 이를 설명했다. 뇌는 몸을 조절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면 뇌도 절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왜 나쁜 결정을 내리는지, 왜 탄력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지, 왜 산만한지, 왜 겁을 내는지, 왜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궁금하다면,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지 궁금하다면 그 답을 찾는 것은 몸에서 시작된다. 중독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배고픔, 분노, 외로움, 피로의 머리 글자를 딴 할트, 멈춰라는 약자를 중독이 재발하려는 신호에 보내는 경고 문구로 쓴다. 할트, HALT입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 통제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 절제, 자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일을 뜻한다. 그 여정의 첫 단계가 바로 육체다. 우리는 육체를 엄격히 다루고 억제하며 장악하고 하나의 사원처럼 여긴다. 왜 그럴까? 육체가 정신을 장악해서 지배하지 않도록, 정신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육체를 억제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다. 충동이나 나태의 노예인 사람, 강인한 의지나 확고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창조할 수 없다. 분명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누구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언가에 예속될 것이다. 절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이며 쇠사슬을 푸는 열쇠다. 즉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 길게 보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을 꺼내놓고는 다시 그 말을 정정한다. 아니, 태초에는 행동이 있었지. 이 책은 4가지 기본 미덕을 주제로 한 시리즈 가운데 2번째 책으로 자기 절제를 다룬다. 이 책이 끝을 향해 가는 이 지점에서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이 사실을 다른 3가지 미덕인 용기, 정의, 지혜와 절제의 관계보다 더 정확히 증명해 주는 것은 없다. 행동에 옮길 자기 절제가 없이는 용기와 정의와 지혜는 전혀 실현할 수 없고 심지어 무가치하다고도
할 수 있다. 조지 워싱턴부터 벤저민 플랭클린, 존 애덤스, 패트릭 헨리까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들의 새로운 정부 체제는 국민의 미덕 없이는 절대로 확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각자의 방식으로 내놓았다. 주로 그들이 말한 것은 절제의 미덕으로 자유는 개개인이 절제로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애덤스는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은 그물을 뚫고 지나가는 고래처럼 우리 헌법의 가장 강력한 줄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권리를 위해, 자기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력을 위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다. 하지만 자기 주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뭔가가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절제가 없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나 이룰 수 있을지, 자기 성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용기와 정의는 물론 심지어 지혜까지도 도가 지나칠 때 얼마나 빨리 악덕으로 변질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유일한 길은 자기 절제다. 그것은 모든 충동에 맞서 조절하는 힘이다. 키케로는 말했다. 자기 통제로서 용기를 보완하라.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한 모든 재료가 네 것이 되리니, 그러면 용기가 괴로움과 두려움을 막아주고 자기 통제가 쾌락과 무절제한 갈망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한다. 미덕을 말하기란 쉽다. 그 이야기는 이 책의 책장들 위로 순조롭게 흘러왔고 수세기 동안의 시와 문학과 기억이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쓴 의도와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데 쓴 시간은 단순한 여흥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소명에 답하고 헤라클레스의 선택에 맞먹는 우리만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든 순간의 말이다. 어떤 미덕이든 책장 위에만 존재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 실행에 옮길 용기가 없다면, 혼자서 마음에만 품고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얻은 수많은 보상을 누리는 채로 말로만 미덕을 주장한다면 그런 미덕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진리를 숙고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 진리를 기반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네 가지 기본 미덕은 인격, 훌륭하고 굳건한 인격을 함양하려는 것이므로 결정적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자기 절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는 것이다. 오직 글을 써야만 작가가 되고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써야만 훌륭한 작가가 되듯이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명된다. 루 게릭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엘리자베스 2세, 조지 워싱턴, 마사 그레이엄, 해리 트루먼, 조이스 캐럴 오츠, 부커 티 워싱턴, 플로이드 패터슨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미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도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자신의 진짜 인격을 드러내며 대단히 위대한 어떤 일을 해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당대에 그들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그들이 추구했던 대의를 위해서 한 일뿐 아니라 오늘날 그들의 성취에서 영감을 얻는 우리에게도 위대한 어떤 일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에서 기인한 그들의 행동이었다.
그들의 미덕이 빛을 발한다. 그 미덕을 기릴 방법은 딱 하나다. 거기에 우리의 행동을 추가하는 것, 그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 전통의 일부이므로 이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미덕을 닦는 일에서 시작된다. 미덕이 있다고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미덕에 관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서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자기 통제는 물리적으로 실현해야만 하고 정신적으로 구현해야만 한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닥쳐왔을 때 당당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 결정에 달렸다. 단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수천 번에 걸쳐 그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과거와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도 말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의존할 것인가? 독립할 것인가? 위대해질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 절제는 운명이다. 절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절제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이다.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절제 수업 아주 일부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모든 미덕을 마무리하는 것은 행동이고 또 행동에는 절제가 따라야 한다. 네, 그 미덕이 아주 수많은 미덕이 있는데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다. 근데 정말 실천을 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행동을 했을 때 그 미덕이 빛을 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절제만이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또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절제는 자신의 육신을 절제하는 것부터, 육신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을 지배해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절제가 이루어져야 원하는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잘하고 싶은데요. 아직 더 절제가 조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 또 재밌게 많이 놀아보고도 싶고 아직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더 채우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서 많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